안녕하세요 어린님들, 돈어리 비리치의 희애입니다. 어린님들이 뭐냐고요? 아이의 돈 교육에 걱정이 많은 우리 엄마 아빠들, 앞으로는 우리가 워리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리가 리치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어리 비리치의 리치의 금융조화 스티커북 교재를 활용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돈어리 비리치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 학습을 시키는 엄마 아빠가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다, 아이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하나뿐인 경제 선생님이 되어 주어야 학습 효과는 더 배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스티커북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쭉 보면요. 저희 스티커북에서는 이 화폐의 결제 수단의 발달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화폐, 지폐뿐만 아니라 더 발달한 수단, 카드라든지 간편 결제라든지 다양한 수단들을 아주 일찍부터 접하잖아요. 마트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장난감을 무작정 사달라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안 돼, 엄마 아빠 돈 없어, 떼 쓰지 마 라고 타이르려고 했지만 아이가 돈 없으면 카드로 사주면 되잖아, 돈 없으면 휴대폰 갖다 대고 계산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사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돈을 쓴다는 거, 그리고 카드를 쓴다는 거, 그리고 간편 결제를 결제한다는 거, 이것들이 결국 같은 개념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화폐의 발달 과정을 설명해주면서 이것이 결국은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를 일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아주 옛날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어딨어요. 다 스스로 만들어서 먹고 사냥해서 먹고 자급 자족의 시대였죠.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자급자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알아둬야겠죠. 자급자족이라는 건 스스로자, 공급할급, 스스로자, 족할족이라는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인데요. 간단하게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 만들어 쓴다는 의미야 정도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배고프면 어떻게 했겠어요? 마트 가서 사 먹나요? 어림없죠. 사냥해야죠, 낚시해야죠, 무언가 잡아서 입으로 넣었을 겁니다. 돈을 쓰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부터 우리의 설명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단계가 바로 물물 교환입니다. 스스로 잡아서 먹고 스스로 집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발달한 단계가 물물 교환인 건데, 예를 들어서 리치가 낚시를 정말 잘해요. 그러면 리치는 물고기를 잔뜩 갖고 있겠죠. 연마을의 워리는 사냥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치와 워리가 물물 교환, 물고기와 육고기를 교환한다면 서로 좋은 거겠죠.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죠. 자, 그런데 이제 3단계 금속 화폐로 시대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물물 교환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고기와 물고기를 바꾸겠다고 산 넘고 물 건넌다, 몇 날 며칠을 흘렀다 갖고 있던 고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금과 은 등의 금속 화폐를 화폐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직접 물건을 바꾸지 않더라도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금이나 은 등을 활용을 했던 거죠. 우리 아이에게는 옛날 사람들은 금이나 은을 돈 대신 사용했어. 그 당시에는 그게 돈이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아이는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4번째부터는 정말 현대사회의 이야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공감을 하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4번째가 이제 정말 지폐, 화폐를 사용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금이랑 은은 땅에서, 광산에서 캐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캐낼 수 있는 양도 한정되어 있고요. 금, 지폐 한 장에 비해서 너무너무 무겁잖아요. 이동 자체가 불편하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폐를 만들어낸 거죠. 아이들에게 직접 지폐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나라별로 화폐, 지폐는 다르다
요것까지 아이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 지폐, 화폐가 내 손을 떠나고 그 대신에 물건 혹은 서비스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아이들은 이 돈의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념을 빠르게 깨우칠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5단계가 카드입니다. 앞서서 제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가 돈이 없다고 하니 카드로 사면 되잖아, 휴대폰 갖다 대고 계산하면 되잖아 라고 떼를 썼다라고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카드를 쓰는 거, 간편 결제를 활용하는 게 돈을 쓴다는 개념과 일치한다는 관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스티커북에서는 신용카드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두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연령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라고 통칭을 하셔도 좋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돈을 쓰는 것이고, 카드를 쓰는 것이 당장을 돈을 쓰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며칠 뒤에, 일정 기간 뒤에 부모님이 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꼭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엄마 아빠가 카드로 물건을 사줄 때에도 아이에게 엄마가 지금 카드 사용할 거야, 며칠 뒤에 엄마가 돈을 갚을 예정이야, 이렇게 틈틈이 설명을 해주시면 효과가 조금 더 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 카드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간편 결제, 모바일 결제를 돈을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와 일맥상통으로 이것 역시 돈을 쓰는 수단이라는 걸 꼭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실생활에서 아이와 함께 물건을 살 때에도 자, 엄마 아빠가 이제 휴대폰으로 결제할 거야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돈을 쓸 거야 라고 돈을 쓰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반복해서 각인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화폐, 돈을 쓰는 과정이고 점차 발전을 해왔을 뿐 우리의 소비의 일환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폐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사실 너무너무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관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같이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Don't worry, 비리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분명 부자가 될 겁니다.